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세는 살리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85,000원이 1차 목표 주가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7,000원이 분기점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두산 밥캣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은 아마 건설기 관련주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틀 전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하원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수혜가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두산 밥캣이 이제 도로 교량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에 1,090억 달러 전력 인프라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전력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또 당연히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전기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도로 교량, 철도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요건 최근에 전기차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도로 교량에 1,090억 달러 정도 예산을 현재 잡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도로 교량이에요. 일자리를 만들기 제일 빠른 곳이에요. 빠른 거. SOC 투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전에 노가다라 그랬는데 노가다가 일자리를 늘리기 가장 좋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가다가 되는 잡부 같은 것들 뭐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특별히 기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힘만 있으면 됩니다. 힘만.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 SOC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그러면서 도로 교량은 또 미국 땅덩어리를 다 연결을 하죠. 그러면서 또 관광 산업 이것도 연결될 수 있겠죠. 물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땅덩어리가 커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도로 이런 걸 많이 구축을 하게 되면은 또 육상 물류라든지 관광에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서 두산 밥캣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봐야 될 종목이죠.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릴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종목도 지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자 보세요. 기존에 이런 추세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추세가 있죠. 근데 기존 추세를 뛰어넘는 상승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 추세를 뛰어넘는 또 가파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단기간에 고점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두산 밥캣은 어쨌든 이제 추세를 돌렸고 단기 추세를 봤을 때 한 5만원 부근 전고점 아래 부근인 5만원 부근에 한 1차 뭐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 부근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건 또 그만큼 매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밥캣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서 두산 밥캣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매출에서 미국 매출도 70%가량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판매 가격, 건설기계에 대한 판매 가격이 또 2022년도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실적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가 반영되는 매출이 반영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부터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을 지지받고 단기 추세가 꺾이게 되면서 계속 하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241선까지 접근했지만은 241선 장기 추세는 살리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하지만 또 77,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7,000원이 분기점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77,000원에서 1차 저항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과 21선 데드 크로스 저항 하지만 다시 11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상승 그리고 난 다음에 77,000원 어제 돌파가 되고 오늘 77,000원 위에서 출발이 됐지만 아쉽게도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77,000원을 또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은 5일선이든 21선이든 다시 지지력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5일선보다는 21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든 정보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일단 종가상 만약에 77,000원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5일선, 21선 지지받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봐야 되겠죠? 자, 목표 주가 전고점 아랫부분인 85,000원 부분을 또 1차 목표 주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고점 아랫부분에서 1차 목표 주가를 보통 설정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85,000원이 1차 목표 주가고, 그리고 이 지금 추세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55,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77,000원에서 장을 받았던 것처럼 85,000원이 1차 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또 준비한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요겁니다. 자, 위성 인터넷 구축 경쟁. 보잉도 연방통신위원회에 저궤도 광대역 통신용 위성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147개의 통신용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고요. 아마존도 스페이스X는 아시죠? 아마존 스페이스X는 앨런 머스크 아시죠? 벌써 1600개의 저궤도 위성을 쐈고, 아마존도 이제 내년 4분기에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카이퍼를 추진할 위성 시험 발사 허가서를 또 FCC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님이라는 또 기업이 또 지구 저궤도 쏘아올린 위성이 358개.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이 원액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터미널 안테나를 100%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앱이 지금 사우디에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2억 달러인가? 2억 달러네요. 2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에 대한 계약을 원앱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늘 가면 실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기업에서 수혜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프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